레인보우 초대석. 서로 다른 우리가 더 큰 하나로 우리가 문제처럼 레인보우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주 외국인 국내 체류 300만 시대, 보다 성숙한 다문화 사회의 길, 인종, 문화, 편견 벽을 허물고 사회 통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무지개 초대 손님은 오랫동안 그러한 일들을 해온 분이십니다. 중앙대학교 사회통합 프로그램 최경자 주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네. 맡고 있는 주임 교수 최경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인사 좀 해주실래요? 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인보우에 맞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중앙대학교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최경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네. 시각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 듣기는 교수님은 이제 제천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거기에 또 이제 그 의원 생활도 하시고 그런 걸로 아는데, 제천하면은 우리가 보통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는 그 제천 국제영화제가 이렇게 기억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좀 그런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어떻습니까, 제천 국제영화제? 예. 거기는 이제 음악 영화제죠. 예. 그래서 음악을 주제로 해서 그 각 해에 네. 전 세계에서 출품작을 받고 심사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시민이나 그 외의 마니아들이 와서 네. 음악 영화를 즐기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네. 영화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동호회 한 명이었고, 네네. 네, 많은 우리가 유명한 영화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렇지 않지만 작품성이 좋은 이런 음악 영화들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또 뮤지컬 같은 것들도 네.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원 나오실 때 그 뭐 이야기 듣기에는 그 다문화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뭐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예. 다문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라고 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주로 이제 근로자가 아니라 결혼을 해서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교육을 시킬까라는 건데, 그때 당시 패러다임은 한국 며느리가 돼야 돼. 아, 네, 그죠? 완전 동화가 되는군요. 그죠. 빨리 와서 동화돼서 예. 빨리 한국말을 배우고 빨리 한국 요리를 하고 예. 아이를 낳고 예. 한국에서 적응해야 돼. 한국의 며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더 중심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저도 현장에서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네네.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러는 네, 네. 과정 속에서 예. 다문화 가족의 분들이 조금 더 제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로 가주시면 어떻겠냐. 그럼 굉장히 그 이렇게. 어필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거군요.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의원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뭐 도심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에 많은 우리 그 결혼 이주 여성들, 네, 그런 분들이 또 이제 또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서두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내 체류하는 이제 이주 외국인들, 이제 우리 전체 인구가 5천만 이제 조금 넘어섰는데, 그 인구 가운데 이제 뭐 300만을 이렇게 거의 육박한 그런 시대를 맞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인구의 5% 이상을 그렇죠. 이제 차지하고 있는 네. 이 300만 시대이고요. 기존의 유입 인구가 근로자, 결혼이민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급속히 늘어났다가 네. 법은 없는
이런 그렇죠. 시간들, 예. 이런 시간들을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죠. 그러다가 이제 2007년에 네. 그 제한 외국인과 관련된 이게 처우 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지만 네. 그때에 비하면 모든 뭐 인권 문제라든가 그 외 네. 많은 것들이 발전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네. 이렇게 급속히 성장하고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기본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개정되거나 또 새로 네네. 제정되거나 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네네.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는 상당히 어떤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시행착오도 겪고 또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건 좀 필요하겠다. 이런 건 좀 필요하겠다. 점점 보완해 가지고 점점 이렇게 좀 더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우리가 산업혁명이 서구에서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져져 왔지만 우리에게는 네네. 70년 정도의 네. 압축 성장이라는 것을 가져온 것처럼 역시 우리 국내의 외국인 거주도 네네네. 그러한 과정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만들어져서 그들을 받을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상치 않은 일들로 본물이 터지고 예, 거기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실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네네네. 알다시피 네. 때로는 이걸 이렇게 소중히 다뤄야 되는 부분이 네. 매매되는 느낌? 아. 뭐 이런 일들도 있었던 게 현실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완해 왔죠. 지금 차원은 이제 그런 것들을 수혜적으로 줄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함께 가는 함께 부분에서 간다. 다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점을 달리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대가 좀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왔다는 것인데 교수님께서는 여러 이제 이런 현안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어떤 말보다는 사랑이 피보다 진한 그런 사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건 제가 20대 때 외국으로 입양됐다가 네. 한국에 와서 저랑 알게 된 지인의 사례가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부분에 왜 관심을 이토록 갖게 되었는지라는 계기일 수 있는데 조금 다른 차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친구는 한국에서 12살 무렵에 미국으로 입양이 됐어요. 아. 당시 한국 사회를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네네네. 그런데 아마 엄마가 많이 아파서 자기를 기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당시에 주변에서 좀 더 나은 곳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게 어떠냐 해서 갔는데 네네. 이 12살 아이의 심정이 미국에서 어땠겠어요. 굉장히 불안하고 낯설고 막막하겠죠. 언어도 새롭고 갑자기 새로운 엄마 아빠가 생기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엄마는 지금 한국에서 아파 있는 거죠. 아, 어떻게?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오랫동안 대학 들어간 그 이후에도 엄마라고 부른 적이 없대요. 양 부모님을. 아, 부모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는 거예요. 쉽게 나오지 않겠죠. 네, 한국의 엄마가 너무 그리웠고 매일매일 한국의 엄마를 보고 싶은 절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네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 양부모님은 끊임없이 이 아이를 위해서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해주셨대요. 아, 기도를 해주고 또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는 네네. 너의 본국이 어디다. 옷도 어떤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고 네네.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서 네. 조금씩 마음이 열렸는데 어느 날 밤에 너무 느낌이 이상했다고 해요. 아, 엄마에 관한 거였는데 네. 다음 날 엄마가 위독하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됐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잘 성장했습니다만 한국의 비행기를 타고 네네. 다시 돌아오고 한국 땅을 딱 밟는 순간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양부모님께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끈질기고 인내하면서도 나를 포용해 주는 것인지 알게 되었다. 아, 그래서 거기서 제가 느끼는 게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 그래 입양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네네네. 입양을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아가씨다 보니까 네, 국내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어려움이 많이 그랬었군요.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다문화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 뭐 이렇게 여러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이제 우리가 뭐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이 봉사활동 네. 이런 그 하시는 경험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주실래요? 예. 네. 제가 이제 입양이 안 된다고 하니까 예. 그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봉사활동을 갔어요. 아, 인천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네네. 갔었는데 거기에는 우리 모습이 다 다른 그런 아이들이 한 2, 30명 정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가다 보면 막 어떤 한 아이는 저에게 막 엄마 하면서 막 달려와서 안기는데 제가 그 아이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는 이런 다양한 모습을 하는 아이들은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보내야 된다라는 거였고 저는 그때 당시 원장님 만나서 국내 입양을 하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다니는 그 종교 활동하는 데서도 네네. 여러분들의 생활이 안정됐다면 입양을 우리가 하면 어떻습니까? 외국으로 보내지 말고 아, 네, 하는 일들을 네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았어요. 이유는 내가 낳은 자식이야지. 아이고, 내가 낳지 않은 자식을 어떻게 기르고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할 수 있던데 당시에는 제가 할 수 없었고요. 근데 지금 남편도 제가 입양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할 수 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그와 더불어서 또 다른 어떤 적십자 봉사활동도 하시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적십자에서도 제가 적십자뿐만 아니라 여성 단체도 네. 우리 외국인 분들이 예. 함께하는 단체를 만들고 싶었어요. 우리가 뭘 주려는 단체가 아니라 네네. 함께 똑같은 위치에서 네네네. 하는 단체를 제가 이제 3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원래 나라별로 만들고 싶었는데 나라별로 만들기 어려웠고요. 네네. 뭐 특정 국가 그 나라의 국화 이름을 따서 단체를 하나 만들어줬고 그분들은 자기들이 농사짓고 자기들이 그걸 김장을 담가서 주변 노인들에게 네. 나눠주는 이런 일을 했죠. 그래서 자조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무조건 뭐 불쌍해서 도움을 네, 받아야 되는 수혜받는 게 아닌. 수혜적 존재가 아니라 네네. 우리도 이 사회 한 네. 일원으로서 네.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다음에 여성단체나 적십자는 회비도 같이 내고 그게 아닌 봉사활동 와서 같이 하고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왔죠. 단체를 만들어서. 그렇군요. 네. 자, 이제 국내에 체류하는 많은 어떤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어떤 그 감정을 가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이 분야 계시면서 많이 어떤 그 생각들이 다르실 것 같기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요.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네. 분야이고요. 네. 앞으로 써내야 될 저의 기록들이 될 것인데 제가 처음에 오는 이분들을 보았고 네. 초기 목격자이잖아요. 네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든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 예를 들면 뭐 한국에 와서 성을 바꿔서 다른 이름으로 등록을 하잖아요. 아, 예를 들어서 응류엔인데 김응류엔. 아. 또는 뭐 김은혜. 김은혜. 네. 아.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행정기관에 알아봤더니 뭐 이제 그 이름을 바꾸게 되면 또 이제 아주 깊이 들어가면 다르겠지만 뿌리를 네네네. 찾자면 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한국 이름으로 바꿔야 거의 등록을 해줬던 이런 시기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또 어떻게 뭐 변화되어서 정착하고 있는지 우리 옛날에 뿌리라는 소설과 예. 같은 그런 기록들을 누군가는 어디에선가는 네네네. 기록들을 남겨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원래 제가 행정학으로 왔었는데 예. 다문화 정책이 생겨서 예. 전공을
바꿨습니다. 아, 야, 이 다문화 관련한 문화 다양성 관련한 그 분야에서도 정말 정책적으로 정말 뒷받침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그 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걸 또 경험해 오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정책적으로 만들고 또 뭐 이 법률이 되고 법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한 리더가 네네. 다 연약한 존재이지만 어떤 가치관을 갖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네. 물꼬를 다른 방향으로 틀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실제로 했고 네. 제가 우리가 막 전국에 관련된 네. 사업들이 네. 중복적으로 생겨났던 시기였어요, 당시에. 그렇죠. 네. 실제로 제가 그 분야에 있으면서 느꼈던 건데 같은 프로그램을 하나는 저쪽 부처에 하나는 이쪽 네네. 부처에 하나는 저쪽 부처에 놓으면 네. 다 돈이 나왔거든요. 아이고. 네, 바로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했던 작업들이 바로 의원이 돼서 했던 오. 일들이고요. 네네네. 네, 당시에 아마 우리나라 전국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는 무조건 이거죠. 제가 왜 행정을 했느냐? 복지 차원으로만 이 다문화를 바라보았던 거예요.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네네. 수혜적 존재로서 바라보는 거죠. 네. 복지는 좋을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복지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보니까 내가 주류야. 당신들은 비주류야. 네네. 그러니까 이런 처우를 받아도 돼. 라는 것에 제가 좀 분노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네. 뭐 이것은 언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내뱉는 언어에서도 마찬가지고 태도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우리가 동등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너무 자연스럽게 갖지 못하고 예. 너무 자연스러우면 오히려 나는 주류고 당신들은 비주류야 라는 생각을 가질까. 그것이 복지라는 개념으로 바라봐서는 아닐까? 이제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네네. 아 이것이 정책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예.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네네네. 이 정책에는 교육 분야서부터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법이 바뀌고 네. 법의 재개정된 데서 정책이 바뀌고 네네. 그래야 되는 일이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복지가 있을 수 있겠죠. 국민도 똑같기 때문에. 네네네. 네,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있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너무 놀라운 건 와서 아기를 낳고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도 떠날 사람처럼 여겼던 그렇죠. 손님으로 여겼죠. 예. 손님이라는 건 지금은 친절할 수 있지만 언제든 떠나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길어졌죠. 네네네. 생각보다 길어지고 길어지는 이 손님이 장기적으로 있지만 그래도 떠날 거야 라고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완전히 아닌 시대죠. 바뀐 시대죠.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그렇죠. 다른 어떤 선진 국가나 좀 비슷한 환경에 있는 다문화 사회 국가를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럼 우리 사회에 가장 맞는 그런 어떤 정책이나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일까를 또 많은 분들이 노력 때문에 지금까지 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는 특히 이제 아까 뭐 사회 현상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서 그럼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점들은 어떤 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양가적 감정들을 갖고 있죠. 예. 우리 지금 노동력에도 필요하고 그렇죠. 여러 면의 외국인이 필요해.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사회, 정말 저출산 사회 우리 어떤 경제 인구 자체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허드렛 일, 좀 더 힘든 일을 우리 분들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런 어떤 그 노동력을 갖다가 채워줄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이주 노동자를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현장에 있었던 분을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 막노동이죠. 네. 일종의 막노동 네네. 하시는 분하고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 외국인들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 아, 내 일자리를 놓쳤다. 놓쳤다 이렇게 예.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수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제가 우리 전반적인 일반 내 옆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약 생각해 보면 우리 거기에 지금 노동 인력이 부족해서 한쪽에서는 아우성 그렇죠. 또 한쪽에서는 네. 아니 그나마 나 이거 때문에 먹고 사는데 나 정말 이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어. 네. 하물며 거기에 뭐 좀 이렇게 리더로서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외국인이야. 아, 그렇죠. 그 여기가 한국이야? 막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분들의 감성을 좀 이해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흘러오다가 미워하게 되는. 감정이 점점 바뀌는군요. 바뀝니다. 아. 처음에는 손님에서 네. 조금 오래 있고 좀 가겠지. 네네. 근데 이제는 나랑 비슷해지고 있네. 그러더니 이제는 위협을 내가 느낍니다. 경쟁해야 되네. 위협을 느낍니다. 네, 경쟁해야 되네. 네. 아니야. 이젠 내 자리가 없어졌네. 그건 인식하죠. 큰 일이죠. 예, 여기까지는 사고였어요. 그죠? 생각 속에 네네. 있는 것. 근데 여기 지나면 이제 입으로 나쁘게 말하는. 이제 이게 이제 혼자이면 괜찮은데 네네. 집단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 네네. 특정. 개토 어떤 네. 그렇죠. 힘이 되고 또 이제 모아서 어떤 함께 뭔가를 이야기하게 되면 또 이제 네. 하겠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2016년쯤에 한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네네. 이제 거기에서 대화들이 오가고 했는데 지금은 꼭 그것만 보는 현상이 아니라 분리가 네네. 아니라 다른 면에서 보면 네. 한쪽 눈을 감은 듯한 이런 형태로 주장을 하고 치닫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많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단계에서 말과 언어로 이제 뭐 글로써 밖으로 나오는데 그 다음 단계는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행동의 단계쯤 네. 우리가 어떤 정책을 기존의 정책을 다시 한번 보완하고 수정하고 네. 새로운 시각을 바라보면서 정책을 이제는 뒷공지 따라가는 정책이 아니라 좀 네네. 앞서서 예. 만들어내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교수님들 학교에서 뭐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어떤 그 장애물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어떻게 이제 극복해야 될까요? 사회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네. 너무 많은 일들이 네네. 벌어지고 있는데 네네. 그래도 제도와 정책이 제일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네네. 그 시대에 우리를 함께해서 지도자로서 이끌어갈 사람들의 사고, 네. 생각이 가장 중요한데 네. 최근에 뭐 제가 요거는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뭘 해야 된다, 뭘 설치해야 된다라고 주장들을 하고 저도 이제 그런 협회에 있다 보니까 네. 주장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거 막 만듭시다 하고 주장하지 말고요. 네. 그걸 만들기 전에 국회라든가 이런 데서 관련자들이 또는 각 지역에 그 지역마다 또 사안들이 좀 다를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토론을 좀 자주 뭐 1년이면 1년, 1년에서 뭐 5년 또는 뭐 몇 년간 전 지역의 토론을 통해서 어떤 생각들을 국민은 하고 있는지 또 이들은 지금 현 시점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수렴하고 네네. 그리고 거기에 맞춰진 것들을 어느 정도 기반으로 해서 필요한 기구들을 설립해야 되지 않을까. 누구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네네. 실제적인 앞으로 100년 대계를 바라보는 네. 이민국가는 아니지만 이민국가로 가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과 관련된 것들은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에 이제 사회 통합
기관도 필요합니다. 기관 자체. 그런데 단순히 기관이 아니라 네. 실무와 함께 연구하는 자들이 네. 그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국가의 지금 영향을 많이 받죠. 많이 받죠. 여기 어떤 일 하려면 저기서 이야기하지. 네. 여기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아까 그렇게 수렴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몇백 앞으로도 계속 실제적인 것들 우리가 눈으로 확연히 변화해가는 과정들을 볼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 여기에 관계자들이 있어야 되겠다. 공식적인 기관이 좀 필요하다. 네. 제가 사실 많이 좀 어떤 분에게는 요청도 했었어요. 현재 법무부 관계자가 됐든 서울청 관계, 저희는 이제 관계자가 됐든 네. 이런 공식 연구 기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사회 통합을 필요로 하는. 네. 근데 의견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요.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특히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그 브랜딩을 통한 어떤 문화 다양성 이런 어떤 중요성을 굉장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현장에 계시면서 또 이제 의회에 계시면서 많은 걸 경험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그 브랜딩을 통한 어떤 다문화, 어떤 문화 다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이렇게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 정도로 제가 좀 예. 압축을 해봤습니다. 그들이 있다는 존재감을 인정하는 겁니다. 존재. 예. 근데 존재만 인정해서는 안 되죠. 예를 들면 예. 우리가 아프리카가 50여 개국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예. 다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죠. 예. 이거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만 신경을 그동안 써왔는데 내국인을 더 강화해야 되는 네. 다양한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교육이 필요하다. 균형 잡힌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다. 네. 그래야 서로 나만 이해해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네네네. 너를 이해하는 상황까지 되려면 상대를 알아야 네네네.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피부색이 다 같은 국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통틀어진 한마디로 압살하는 이런 말하는 것을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화를 배경을 어려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의무적인 교육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런 말은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 개개인에 따라서 보게 되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거는 상호 문화 이해 교육이 되겠죠. 상호 이해 교육. 네. 자,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그게 이해입니다. 아까 이해. 존재감 인정하고 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이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에는 이들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한 축이다. 즉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존재와 이해와 축, 그러니까 어떤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처음에 이제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함께 이제 만들어간다. 이런 네, 내용을 그쵸. 가지고 있군요. 예.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교수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항상 우리가 끝부분에서는 이제 그 원하는 어떤 그 음악을 이렇게 듣는 시간이 있거든요. 오늘은 좀 시간이 조금 길어서 한 곡 정도 이렇게 네. 추천곡을 받고 싶은데 어떤 곡을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고민이 좀 많이 됐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예. 최근에 우리 외국 친구들을 가르치다 보면 네. 그 K-팝이 좋아서 오거나 한국 음식이 좋아서 오거나 그렇죠, 뷰티가 그렇죠. 좋아서 오거나 이렇게 네네. 패션이 좋아서 오거나 이제 이런 한 명 한 명 다 제가 물어봅니다. 저는 항상. 네네. 근데 이제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옛날에는 H.O.T, 슈퍼주니어 이렇게 오더니 최근 네. 이제 수년 전부터는 BTS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또 BTS를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네. 하고요. 예. 그 노래 중에 네네네. 저를 항상 되돌아보게 하고 깨달음을 주는 네. Love Myself가 듣고 Answer, 싶습니다. Love Myself.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해주신 곡 감사의 선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초대석 이주 외국인 국내 체류 300만 시대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중앙대학교 사회통합 프로그램 주임 교수님이시죠. 최경자님 고견을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